이제 가정 내에서 이명이 들릴 때, 내가 이명이 들리는 순간이 언제일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때 가정에서도 좀 이렇게 뭐 앱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만약에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대상자 맞춤형으로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. 생각합니다. 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네. 곧 나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그러면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. 네, 지금. 정 과장님이 그 앱의 좀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좀 자랑을 좀 전 잘 몰라요. 저는 잘 몰라요. 네. 그러면 난청이신 분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나요? 네, 그래서 저희가 난청일 때도 약간 뭐 그 난청이 조금 있을 때 그리고 많이 있을 때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파란색하고 빨간색, 즉 왼쪽, 오른쪽의 청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. 어느 쪽 주파수의 청력이 조금 나쁘다고 보시나요? 아, 이게 고주파수로 갈수록 높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네요. 이렇게 보니까. 네, 아주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잘 해주셨습니다.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여기 오른쪽에서도 경도 난청이라고 이제 설명했듯이 정상보다는 조금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그래프의 예시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노화가 됐을 때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초반이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청력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, 보통 이렇게 저주파수 소리는 잘 듣지만 중고주파수로 갈수록 청력이 조금 나빠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이렇게 고주파수를 못 듣는 그래프,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일수록 그러면 노인성 난청에 가깝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물론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뭐 다 노인성 난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성 난청의 대표적으로 그 시작되는 노인성 난청의 초기의 어떤 패턴이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 정도의 중도 난청은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사실 큰 무리는 없고 그냥 가끔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삶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. 네. 다음 예로는 조금 더 심한 난청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오른쪽하고 왼쪽의 청력 역치를 표시한 그림이 아까 경중도보다 더 밑에 표시된 걸 알 수가 있겠죠? 네네. 그러면 정상 범위보다 지금 한참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한 60대에서 한 70대 중반 정도에 많이 나타나는 청력의 어떤 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어떤 청력 검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, 평균 강도의 말소리보다 청력이 훨씬 나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, 네. 그래도 저주파수 영역은 차이가 좀 덜한데, 즉 요 말소리를 조금 크게 말하면 이 소리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요쪽의 소리들은 좀 잘 들으실 수 있는데, 지금 보면은 스, 츠, 즈, 크 같은 이제 이런 소리들은 조금 크게 말해도 놓칠 확률이 좀 있는 거죠. 고주파수 쪽 소리는 네. 그러면은 잘 못 들으시는 거군요. 거의 안 들리시는 건가요? 그러면 이 정도면? 아예 안 들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, 왜냐면 보통 이 정도의 청력을 갖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하시잖아요.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여보세요! 네, 맞습니다. 그거. 네,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어르신들이 보통 카톡 소리, 카톡 메시지가 카톡 하고 오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크 같은 소리를 잘 못 들었을 때, 네, 보통 이제 아톡 이렇게 이제 들으시거든요. 그럼 네. 크가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들려서 그럼 더 낮은 주파수에 있는 아로 들리는 건가요? 맞습니다. 네. 네. 이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보청기나 어떤 그런 보조기기를 착용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아마 많으실 텐데, 하여튼 아까 봤던 경중도 난청보다는 훨씬 의사소통에서 말소리를 조금 잘 못 들으시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오른쪽 왼쪽의 청력의 상태를 주파수별로 표시를 하면서 어느 쪽 주파수를 잘 듣고 또 어느 쪽 주파수를 잘 못 듣느냐,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잖아요. 네,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즉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청력 검사지 이 한 장을 통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네요, 여기에.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
난청이 있으신 분들의 그래프를 봤잖아요. 검사표를 봤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명이 있으신 분들의 그러면 그 검사표는 어떤가요? 네. 이명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명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명도라고 하는 검사도 있고, 또 이제 뇌파의 어떤 그 흐름을 측정하는 검사도 있고, 또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 등 이명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는 한데, 오늘은 네. 이명도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. 네네. 그 청력 검사 결과에서 아까 보셨듯이 주로 청력을 결정할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측정을 했었죠, 저희가? 프리퀀시랑 데시벨이죠? 그쵸. 네. 그러니까 청각의 능력을 판별할 때 주파수별로 소리를 얼마만큼 잘 듣느냐. 네. 요 개념을 이명도 검사에서도 같이 적용을 하는데요.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명의 주파수가 어느 주파수에 해당이 되는가. 그리고 그 이명의 크기가 얼만큼 큰가. 이게 그 이명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 예시를 좀 들어드릴까 합니다. 지금 3명의 환자의 예시를 만들어 놨고요. 이명도 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입을 많이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나이, 성별, 그 다음에 이명의 기간,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죠. 이명의 주파수, 그 다음에 이명의 크기를 이렇게 라우드니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명 소리의 특징, 이제 이렇게를 주로 이제 그 보고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 41세의 여성이고 이명의 기간이 한 2년, 주파수가 4000이라고 나옵니다. 그러면 4kHz 또는 4000Hz 영역에 이 대상자분이 이명소리가 있고, 크기를 보면 8로 나오는데 아까는 dBHL이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dBSL이거든요. 네네. 이 SL은 또 센세이션 레벨이라 그래서 아까 청력 역치를 구했단 말이죠.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청력 검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4kHz에 만약에 한 35dBHL 정도의 역치라면 35dB 정도 들어야지만 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. 8dBSL은 그거보다 8dB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 해당 주파수의 역치보다 8dB 정도 큰 소리가 이분의 지금 이명의 어떤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소리 종류를 보면 쉬 하는 소리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. 네. 이게 소리 나는 대로 맞습니다. 거군요. 발음 기호를 영어로 발음 좀 기호네요. 적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소리가 이제 4kHz의 소리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면 이제 검사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소리가 맞구나 하고 더 확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. 두 번째 환자 예를 한번 보면 55세의 남성이고 성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면 성별에 따라서 그 이제 보통 동반되는 합병증이라던가 아니면 생애 주기별로 겪을 수 있는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. 그래서 성별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기간이 7년이에요. 7년이면 이분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겠네요. 그렇죠. 7년 동안의 이명을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신 분이니까 만성 이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주파수는 1kHz, 1000Hz에 이제 13dB니까 아까 전에 했던 8dB보다는 조금 더 크게 소리를 인지하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겠죠? 그리고 소리는 이제 윙. 또 한 가지 예를 더 보면 30대도 이명이 요즘에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7살의 남성이고, 그 다음에 이제 3년. 근데 주파수가 아까는 1kg, 4kg였는데 이번에는 8천. 엄청 8kg? 고주파 소리가 들리는 그렇죠. 거네요. 네.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통스러운 부분은 아마 더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주파수보다는 원래 조금 이렇게 고주파수에 네. 찢어진 소리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데시벨은 요 앞선 두 분보다는 조금 작네요. 5dBSL이니까 이분의 역치보다 아주 5dB 정도 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. 그리고 소리는 이제 크리켓이니까 어떤 귀뚜라미나 매미
이 표를 보면은 네. 8, 13, 5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역체에서 조금 더 위로 들리는 소리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큰 소리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? 이명 소리가 본인의 청력 역치보다 뭐 적게는 한 5dB, 또 많게는 한 뭐 15dB. 그 정도면 사실은 아주 좀 작은 소리거든요. 왜냐면 저희가 보통 말하는 보통 말소리 있죠? 보통 네. 말소리가 저희의 청력 역치보다 한 40dB 정도 큰 소리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명 소리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소리에 해당이 되는데, 물론 때로는 몇몇 분들은, 그러니까 일부 대상자들은 이명 소리가 보통 말소리만큼 크신 분도 분명히 계세요.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통 역치에서 한 5에서 20dB 사이로 많이 이제 보고를 하시거든요.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소리 자체는 내 역치보다 좀 크니까 뭐 약간 방해되는 정도로 들리는데, 이게 단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이 되고, 그리고 이명 대상자분들은 그 소리가 그 생각보다 내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좀 크게 들리고 방해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강도라 할지라도 대상자분들한테는 많은 또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명이 검사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검사가 마치 이명 검사하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이명 검사의 다양한 방법 중에 이명도라고 하는 검사, 그 검사의 초점은 대상자의 주파수와 크기를 찾아가는 방법이다. 청력 검사의 주파수와 역치를 찾아가는 거하고 원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혹시 정 과장님은 가끔 이명이 있으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, 네, 그렇게 뭐 신경 쓸 네. 정도는 아닌데 간혹 네.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근데 지난주에 검사하실 때는 이제 이명도까지는 측정을 못 하셨죠? 예, 그렇죠. 저는 이명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수능 청력 검사만 진행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, 이명이 24시간 동안 반복되고 계신 정말 아주 심한 이명이신 분들은 검사실에 와서도 그 이명의 크기를 정확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되지만, 이명이 간헐적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런데 이명이 들릴 때만큼은 아주 고통스러운 분들이 또 계세요. 근데 이런 분들은 한 번 검사실에 들렸을 때 이제 검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, 그런 경우는 또 여러 번 방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, 이제 가정 내에서 이명이 들릴 때, 내가 이명이 들리는 순간이 언제일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때 가정에서도 좀 이렇게 뭐 앱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만약에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대상자 맞춤형으로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네. 생각합니다. 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네. 곧 나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그러면 개발 중에 있습니다, 네, 지금. 정 과장님이 그 앱의 좀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좀 자랑을 좀 전 잘 몰라요. 저는 잘 몰라요. 아마 추후에는 그 지금 개발되고 있는 어떤 이명 재활용 앱이 어떤 프로그램이 좀 명확해지면 한번 또 여기에서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그렇죠. 않을까요? 그렇지. 좋지 리뷰 한번 않을까? 가야죠. 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댓글을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그걸 모아다가 교수님께 다시 또 여쭤보고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